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죽은 사람이다. 나는 알고 싶다. 죽은 뒤에도 미워하고픈 사람이 나타날까? 아무리 싫은 사람이라도 죽으면 용서하게 될까? 나도 죽으면 모두들 좋은 사람이었지라고 추억해줄까? 죽으면 그런지 아닌지도 모를 테니 시시하다. 나는 2번이나 이혼했기 때문에 내가 타인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런데 평생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 2주 전쯤에 나타났다. 그는 죽은 사람이었다. 죽은 지 10년 정도 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20cm 정도 되는 갈색 나무 상자에 담겨 조그만 사람의 형상으로 스르륵 나와선 그 뒤로 언제든 어디서든 스르륵 스르륵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알지 못했다. 처음 보았을 때 그는 나보다 2살 적은 아버지 친구 아들이었고 보들보들한 아랫도리를 내놓은 채 기어다니고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줄곧 친구였다. 그가 55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골프를 치다가 쓰러질 때까지 가장 오랜 친구였다. 그는 죽기 일주일쯤 전에 내게 캘리포니아의 검붉은 딸기를 항공편으로 보내주었다. 채소 가게에서 일본 딸기보다 싸게 팔더라고 하며 나는 웃었다. 어릴 때 곧장은 우리 집에서 더러운 곧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차림새가 단정치 못했다. 가끔 혼자 도쿄에서 불쑥 놀러오곤 했다. 그때마다 늘 배가 고프다며 전날 먹다 남은 카레라이스를 냄비째 허벅지에 끼고 곰처럼 허겁지겁 먹었다. 엄마는 곧장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남자다워서 큰 인물이 될 거라고 믿었다. 그래서 우리 3자매 중 1명을 신부로 삼아달라고 적어도 10번 이상 말했다. 싱글벙글 씨가 왔다. 싱글벙글 씨는 현관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죽은 뒤 바람에 날려 문 틈새로 들어온 혼불처럼 얇디 얇아져 속이 비쳐 보일 듯한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숨을 끊어질 듯 몰아쉬며 코를 훌쩍였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은 이유는 체중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싱글벙글 씨는 소파에 쓰러져서 잠깐 실례할게라고 말한 다음 기다란 다리를 의자 팔걸이에 늘어뜨리고 창백한 얼굴로 헉헉대며 눈을 감은 채 2 손을 가슴에 올려두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송장 같았다. 싱글벙글 씨는 골동품 가게 주인이라서 때때로 나는 그에게 접시나 밥그릇을 구해달라고 부탁한다. 요전에도 조그만 경대를 부탁해 놓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리로 올 때 품에 안고 왔을 테지만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송장이 되어버리는 통에 나는 그 부탁을 잠시 잊고 있었다. 싱글벙글 씨는 우리 집에 방문을 할 때면 오는 길의 기력을 다 써버려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 묵는다. 어차피 송장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나는 활력 넘치는 싱글벙글 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송장이 된 싱글벙글 씨에게 물어보았다. 당신은 어릴 적부터 그랬어?
싱글벙글 씨는 거의 죽은 채 대답했다. 체육 시간엔 늘 서서 구경만 했어. 나 말고도 그런 친구가 꼭 한 명은 더 있었는데 우리 반 애들이 운동하는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잡담을 했지. 어째서인지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그게 전국적인 규칙이었거든. 싱글벙글 씨는 덧붙였다. 그는 5분마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송장치고는 성실하다. 답신이 오지 않아 기다리는 폼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5분마다 확인하는 건 집요하다. 다른 쪽 소파에는 내가 들어누웠다. 내가 누운 소파가 크기도 더 크고 모프에 얇은 이불을 얹은 데다가 안쪽에는 전기 히터 주머니까지 들어있다. 나는 이제 곧 죽을 몸이기 때문이다. 싱글벙글 씨는 송장 상태로 끊임없이 말했다. 난 성욕은 있는데 정력이 없어. 나는 남자가 아니니 어차피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하도 멈출 기색이 없기에 정확히 말하자면 하고 싶은데 안 선다는 거야? 라고 물어보았다. 그는 맞아. 하지만 그것도 미묘하게 달라. 뭐랄까 망고 껍질을 벗겨서 얇게 썬 것처럼 달라 하고 대답했다. 어렵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이 판다나 하늘을 나는 참새의 기분을 알 수 없는 것과 매한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애초에 판다나 참새한테 기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싱글벙글 씨는 혈압도 없다고 한다. 감기인지 뭔지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한 뒤 즉시 보호자를 불러주세요 라고 말했는데 부인이 와서 싱글벙글 씨를 보더니 정말이지 원 하는 표정으로 당황했다고 한다. 내가 평소와 다름없었으니까. 그렇게 살면 어떤 기분이 들어? 내가 묻자 그는 바다에서 수면이 코아래 1cm까지 차오른 기분이지. 발로 헤엄치면서 계속 흐느적거리지 않으면 바닷물이 코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라고 말했다. 꽤나 무서운 인생이 아닌가. 나라면 차라리 눈 딱 감고 물속으로 들어가 죽는 게 편할 것 같다. 그는 정욕과 성욕 사이에서 산호씨 죽는 거 무섭지 않아? 하고 몇 번이나 물어댔다. 싱글벙글 씨는 무서워? 무서워. 사는 게 훨씬 더 피곤하고 귀찮잖아. 귀찮아도 죽는 건 무서워. 아무래도 싱글벙글 씨는 저 세상에 있다고 믿는 것 같았다. 산호씨, 먼저 가서 내 자리 좀 마련해줘. 죽어서까지 드러누워 뒹굴고 싶은 걸까? 괜찮은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바다가 보이고 그 옆에 바위도 있고 파도가 치는 곳,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곳, 유채꽃이 내내 활짝 피는 곳을 산책해도 좋겠다. 그런 곳은 이 세상에도 있지 않은가? 알았어, 문자 보낼게. 부탁해. 죽을 날이 코앞에 다가오자 죽으면 돈이 안 든다는 생각이 미쳤다. 방을 휙 둘러보니 전부 돈을 주고 산 물건뿐이다. 밥 공기부터 옷장까지 시야의 벽이 들어오자 집도 산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선물 받은 꽃이
어두운 장밋빛으로 신비롭게 피어나 있었다. 이 꽃도 누군가 산 것이다. 나는 화들짝 놀랐다. 지금껏 돈을 위해 일했다니. 쭉 가난해서 크로켓을 반씩만 먹었는데 크로켓은 오인이었다. 크로켓을 사러 갈 때 신었던 샌들도 돈을 주고 산 것이다. 일평생 돈을 얼마나 벌고 얼마나 썼는지를 생각해보니 지금껏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도 꺼림칙하고 무서웠다. 내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일을 하고 있지만 돈은 필요 없고 취미로 일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연금이 없어서 90까지 살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저금을 해두었다. 국민연금도 없다. 10년 전쯤에 사회보험청에 가서 직원과 싸움을 벌이고는 이딴 거 필요 없어 하고 성내고 나왔다. 이유인 즉슨 창고 직원이 썩었기 때문이다. 창구가 썩었다는 건 조직 전체가 썩었다는 뜻이다. 나는 졸업했을 때부터 프리랜서였지만 국민연금은 착실히 납부해왔다. 창구의 남자는 내가 들고 간 영수증 한 장을 보더니 20년 전의 영수증도 가져오라고 했다. 컴퓨터에 들어있는 것은 20년치 뿐이라서 그 전의 것은 영수증을 들고 와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남자는 명백히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몸을 비틀고 허리에 손을 올리면서 말했다. 전부 받아봤자 별로 큰 액수도 아니면서. 나는 용서할 수 없었다. 당신은 공무원이니까 몇십만 엔이나 받잖아. 그건 우리가 낸 세금이라고. 그러다가 지금의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그것 봐. 그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썩어 있었다니까. 허공에 떠버린 연금 중 내 돈도 들어있다니 사회에 참여한 기분이다. 그것 참 자랑스럽다. 어차피 찔끔찔끔 모아온 저금도 죽으면 쓸모없다. 암이 재발해서 뼈로 전이 되었을 때 의사는 죽을 때까지 치료비와 간병비로 1000만 엔 정도 든다고 했다. 이른쯤 되면 더 이상 나에게 돈 들 일은 없겠지. 나는 항암제를 거부했다.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불쾌한 1년이라니. 연명하더라도 불쾌한 1년을 보내야 한다면 그 편이 더 고통스럽다. 아까운 짓이다. 가뜩이나 노인이 된다는 건 장애인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70 딱 좋은 나이다. 아직 그럭저럭 일할 수 있고 스스로의 뒤치다꺼리를 할 수 있다. 나는 착하게 살아왔음이 틀림없다. 하느님도 부처님도 분명히 존재하며 나를 제대로 지켜봐 준 것이다. 나는 칠칠치 못하고 해야 할 일을 질질 끌며 정리정돈이 서툰 사람이다. 잘 생각해보니 머릿속도 내 방처럼 어질러져 있었다. 아버지는 자주 호통을 쳤다. 네 녀석은 똥이랑 된장도 구분을 못하는 게냐. 그래요 아버지. 저는 똥이랑 된장도 구분 못한답니다. 아버지는 저녁 식사 때면 반드시 설교를 늘어놓았다. 돈과 목숨을 아끼지 말거라. 아버지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일찍 죽어버려서 엄마는 많이 힘들었다. 아낄 돈도 없이 죽은 아버지 역시 불쌍하다. 내게는 죽은 자식이 없다.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죽은 자식들한테 먹이고 싶어서 때때로 눈물이 난다고 했다. 지금은 없는 게 없는 세상이 되었다. 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진다. 하지만 부모가 일찍 죽는 것도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부모가 일찍 죽으면 마음껏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아버지가 오래 살았더라면 과연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있을까? 나는 심각한 파더 콤플렉스다.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파더 콤플렉스는 커져만 갈 뿐이다. 나는 아버지처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돈도 아끼지 않는다. 암 재발 선고를 받은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 자동차 매장에 들렀다. 나는 국수주의자라서 그때까지 외제차는 절대 타지 않았다. 중고 외제차를 사는 녀석들이 가장 싫었다. 내가 들른 곳은 외제차 매장이었다. 그곳에 잉글리시 그린의 제규어가 있었다. 나는 그 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적어주세요. 나는 국수주의자지만 예전부터 쭉 마음속으로 잉글리시 그린의 제규어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내 마지막 모력이었다.